금요일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오른 이유는 꽤 설명하기 쉬웠습니다. 미국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약했고 국채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는 조건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5% 급등했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4.7%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나스닥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330달러 88센트까지 올라 0.7% 상승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시장이 테슬라를 끌어올렸다면 월요일에는 시장이 발목을 잡았는데도 버틴 겁니다. 지난주 내내 우리가 기다리던 변화가 정말 시작된 건지 오늘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8월 10일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쉬어갔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0.1% 안팎 하락했고 나스닥은 0.3% 내렸습니다. 지난주 S&P 500이 단 며칠 사이 5% 넘게 올라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시장 전체에는 불안한 재료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다시 중동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튀었습니다. 금요일의 안도감이 월요일 하루 만에 상당 부분 되돌려진 겁니다. 브렌트유는 87달러를 넘어섰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82달러로 웃돌았습니다. 하루 상승률이 5%에 달했습니다. 이건 테슬라의 애매한 뉴스입니다. 기름값이 비싸지면 전기차의 상대적인 경제성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것보다 물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끈적하게 남을 수 있고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낮출 이유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4.7%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금요일 테슬라를 들어올렸던 환경이 불과 하루 만에 반대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테슬라가 버틴 게 눈에 들어옵니다. 장중에는 326달러대까지 내려왔지만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고 330달러 위에서 거래를 끝냈습니다. 장중 고점도 332달러로 넘겼습니다. 거래량은 약 2,500만 주로 아주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엄청난 물량으로 테슬라를 쓸어 담았다고 볼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약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날에도 지난 금요일 상승분을 거의 내주지 않았다는 건 이전 며칠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적어도 매도자가 마음대로 주가를 끌어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 보면 꽤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순유입시킨 자금이 약 3억 7,2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주에는 약 1억 2,200만 달러였습니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 뒤 크게 밀리자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떨어진 주식을 받아낸 겁니다. 지난주 테슬라가 약 6% 반등한데도 이 매수세가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많이 샀다고 무조건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테슬라는 원래 개인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입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강한 물타기 수요가 반복적으로 들어옵니다. 이 자금이 장기적인 바닥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관이 따라오지 않으면 반등 구간에서 다시 매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야 할 건 개미들이 샀다가 아닙니다. 개인들이 먼저 받은 물량 위로 더 큰 돈이 붙느냐입니다. 이번 주 그걸 시험할 이벤트가 바로 소비자 물가입니다. 7월 미국 소비자 물가는 수요일에 발표됩니다. 시장은 전년 대비 3.4% 안팎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고용 보고서가 너무 약하게 나오면서 9월 금리 인상 기대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금요일에 만들어진 계산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용은 약한데 물가는 높은 상황. 연준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조합입니다.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얘기가 상당히 편해집니다. 고용은 식고 있습니다. 물가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직 경기 침체라고 부를 만큼 미국 경제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테슬라 같은 성장주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국채금리가 내려가면 자동차 금융비용 부담도 줄고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처럼 먼 미래의 이익에 붙는 할인율도 내려갑니다. 여기에 최근 살아난 상대 강도까지 유지된다면 지난 금요일 반등을 단순한 하루짜리 금리 이벤트라고만 보기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CPI가 높게 나오면 월요일 상승의 질을 바로 시험하게 됩니다. 유가는 이미 크게 뛰었습니다. 10년물 금리도 다시 4.7%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물가까지 뜨겁게 나오면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테슬라가 나스닥보다 더 크게 밀리는지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과 월요일에 들어온 매수자들이 바로 물량을 내놓는다면 최근 반등은 단기 저가 매수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런데도 테슬라가 버틴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테슬라 자체 사업에서 갑자기 월요일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대형 발표가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점도 중요합니다. 테라팹은 이미 지난주 공개됐습니다. FSD 유럽 확대도 아직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로보택시 역시 갑자기 차량 수가 폭증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는 악화된 거시 환경에서도 버텼습니다. 따라서 월요일 움직임은 새로운 회사 뉴스보다 주식 자체의 수급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쪽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하루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사업에서는 상하이 공장의 강한 출하량이 계속 바닥을 받치고 있습니다. 7월 중국산 모델3와 모델Y 출하량은 93,579대로 전년보다 37.8% 늘었습니다. 9개월 연속 증가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해외 수출도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차량을 중국 안에서 파는 것보다 해외로 보내는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공장이 잘 돌아가는 것과 중국 소비자 수요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직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유럽 침투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중국 브랜드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판매도 일부 국가에서는 회복됐지만 여전히 국가별 차이가 큽니다. 상하이에서 생산한 차량을 유럽으로 더 많이 보내도 BYD나 다른 중국 업체와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 마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출하량만 보고 자동차 사업이 완전히 살아났다고 판단하기엔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실제 소매 판매와 마진입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는 여전히 FSD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승인 확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부 유럽 규제기관은 안전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고 네덜란드 규제기관이 승인 판단에 사용한 구체적인 시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로 확대되면 테슬라에는 큰 반복 매출 기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돈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금 테슬라에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돈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투자자의 돈입니다. 실적 급락 뒤 개인 투자자의 저가 매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가 쓰는 돈입니다. 사이버캡과 옵티머스, AI 컴퓨팅과 테라펩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다시 강하게 올라가려면 이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주주들이 계속 돈을 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회사가 쓰고 있는 돈이 실제 매출과 현금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330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금요일 급등 뒤 월요일에도 버텼다는 점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폭발한 건 아닙니다. 이번 주 CPI라는 큰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CPI 이후 시장이 흔들리는데도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버틴다면 첫 번째 진입 근거가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물가가 높게 나오고 테슬라가 시장보다 훨씬 크게 밀린다면 금요일 이후 들어온 단기 매수세가 생각보다 약했다는 뜻입니다. 기존 보유자는 조금 다르게 보면 됩니다. 이번 반등이 나왔다고 자동차 마진과 자율현금 흐름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로보택시가 갑자기 대규모 사업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가 악재에 덜 민감해지고 있다는 건 분명 관찰할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기업 뉴스가 나와도 못 오르던 단계에서 좋지 않은 거시 환경에도 버티는 단계로 넘어가면 주식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며칠 더 이어지는지 보면 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나스닥보다 테슬라를 따로 봐야 합니다. 나스닥이 1% 오르는데 테슬라가 0.2% 오르는 건 강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나스닥이 1% 빠지는데 테슬라가 보합권에서 버틴다면 꽤 강한 겁니다. 최근 몇 거래일 동안 테슬라에서 처음으로 이런 상대 강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전망보다 이 관계를 보는 게 지금은 훨씬 유용합니다. 미국 증시 전체에는 약간 과열된 분위기도 있습니다. 최근 짧은 기간에 S&P 500이 5% 넘게 급등하면서 뒤늦게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도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 수요가 강해졌습니다. 놓칠까봐 사는 돈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강한 종목이 더 강해질 수 있지만 CPI 같은 이벤트가 예상과 다르면 되돌림도 빠릅니다. 테슬라만 보고 낙관하기보다 시장 전체의 온도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동은 당분간 테슬라 주가에서도 떼어놓기 어렵습니다. 이라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 제재 완화와 보상, 군사적 위협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다시 꼬일수록 유가에는 위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유가 상승이 전기차 판매에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도 단기 주식시장에서는 물가와 금리를 먼저 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는 유가 상승이 단순한 호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금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흐름을 좋게 보려면 거창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CPI가 큰 쇼크 없이
지나갑니다. 10년물 금리가 다시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테슬라가 나스닥보다 강한 모습을 유지합니다. 여기에 상승하는 날 거래량까지 늘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 위로 다른 자금이 붙고 있다고 볼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위험한 흐름도 꽤 단순합니다. CPI가 높게 나옵니다. 유가는 계속 80달러 중후반에서 버팁니다. 국채금리가 4.7% 위로 더 올라갑니다. 테슬라가 330달러를 지키지 못하고 시장보다 큰 폭으로 밀립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 반등은 기업 가치 재평가가 아니라 고용 쇼크와 개인 저가 매수가 만든 짧은 회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변화는 대부분 한국 투자자가 잠든 시간에 일어납니다. CPI가 발표되고 몇 초 만에 국채금리가 움직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방향을 바꾸고 테슬라 거래량도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미국장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단순히 테슬라가 몇 퍼센트 올랐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시장보다 강해지는지, 거래량이 실제로 붙는지, 돈이 테슬라와 AI 반도체, 전력 인프라 가운데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같이 확인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테슬라에서 가장 기억해야 할 건 330달러가 아닙니다. 금요일에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테슬라가 올랐습니다. 그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는 유가가 5% 뛰고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왔는데도 테슬라가 상승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근 급락을 이용한 매수세가 생각보다 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거래량까지 확실하게 따라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이라고 선언할 때도 아니고 다시 폭등한다고 흥분할 때도 아닙니다. 대신 주식의 반응이 달라지고 있는지 확인할 때입니다. 좋은 시장에서만 오르는가, 나쁜 시장에서도 버티는가, 개인 투자자가 먼저 산 뒤 기관 자금이 따라오는가, 그리고 테슬라가 쓰고 있는 막대한 투자비가 실제 매출과 현금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가. 수요일 CPI가 나오면 그중 첫 번째 답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고용이 테슬라를 살렸습니다. 월요일에는 테슬라가 스스로 버텼습니다. 이번에는 물가가 그 힘이 진짜인지 시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